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알려면 단순히 부동산만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하고 사회 전반적인 경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요. 독한 할망 시작합니다. 할머니처럼 부유하게 난초나 키우며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전혀 감을 잡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라고 말하신 게 생각나더라고요. 50억 이상 버셨던 독서법에 대해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구머니나 손녀야 걱정이 참 많채. 부끄럽게 뭘 또 숫자를 말하고 그러냐. 10억이 있으나 20억이 있으나 인생사 다 비슷한겨. 택 가격이라고 하자녀. 이 택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지.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택 가격보다는 얼마나 자유롭게 사느냐잖아. 그래도 시방 우리 손녀가 정신 좀 차려서 책 읽겠다는데 이 할미가 조언을 좀 해줘야겠구먼. 일단 첫 번째로 책 읽을 때 보통 어떻게 하는겨? 도서관 가거나 책방 가서 대충 둘러보다가 대충 골라서 대충 읽재. 그것부터 잘못된겨. 우선 나 때는 말이야 활자로 된 글은 신문지가 다였었지. 그래서 제대로 된 책이라는 걸 구경하기가 어려웠던겨. 근데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읽었었지. 특히나 부동산 투자 관련된 책들은 여러 종류로 나뉘잖아. 자기 경험을 담은 투자자의 책도 있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설명하는 책도 있고 이 할망은 의미 있는 책은 투자자의 책이라고 생각하는겨. 그런 책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고 어떠한 방법을 찾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읽는 게 제대로 된 책 읽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대충 책 보러 가서 대충 읽지 말고 이 책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것이지. 이걸 능동적인 독서라고 하는데 밑줄 긋고 책이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읽으면서 내 것으로 체화시켜보란 말이요. 집에 책들이 많이 해져 보였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군요. 잘 알겠어요. 할머니 말씀요. 특히나 능동적으로 책 읽으라고 하신 게 그냥 글을 따라서 읽기보다는 생각에 가지를 치면서 읽어보라는 말씀처럼 보이네요. 옳거니 우리 손녀가 이 할미 말을 좀 알아듣네.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만 읽을 것이 아니요. 다들 투자 공부한다고 독서할 때 부동산만 보게 되는데 이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길이라는겨. 나는 문학에서도 심지어 인문과학이나 심리학, 사회과학에서도 부동산 공부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혀. 생각해봐라 손녀야. 부동산은 왜 가격이 오를 것인가 말이여. 결국 가격이 오르는 건 희소한 재화의 가치가 더해지는 경우거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명목적 가격 상승을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알려면 단순히 부동산만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하고 사회 전반적인 경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요. 할머니 말씀하신 게 좀 이해되네요. 부동산은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근데 막상 심리나 사회과학 책을 본다고 해서 이게 과연 부동산과 얼마나 연관되는가에 대해 전혀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요. 시방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느끼는겨. 부동산 매수랑 매도로 말해줄 터니 잘 들어봐 손녀야. 부동산을 사람들이 왜 매수할까? 필요하니까 사겠지. 왜 필요할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뭔가 결핍이 있어서 사겠지. 예를 들어 집이 작았던 사람은 넓은 집으로 이동하고 회사와의 거리가 멀었던 사람은 회사 근처로 이동하고 아이 학군이 필요한 사람은 학교를 고려해서 이동하면서 집을 사겠지. 그렇게 사람들은 매수하는 이유가 결핍 때문에 이뤄진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걸 부동산 투자 서적만 본다고 알 수 있을까? 단순하게 투자 책들만 보면 헛똑똑이가 돼서 막 투자에 쌍심지 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막상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투자 공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각화 공부가 필요하다 이 말이요. 할머니, 저희는 다 사정이 있다고요? 저는 학창시절에 문과, 이과 나눠서 관심 없는 분야는 듣도 보도 못하게끔 교육받았다고요.
그래도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잘 새겨들을게요. 결국 내 분야 말고도 타 분야에서도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옳거니 우리 손녀가 이제 시방 좀 귓구녕이 살짝 열리는 것 같네. 또 그것뿐이겠어? 시방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싶은 건 말이여. 일관된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여. 특히나 책 읽을 때는 정신이 맑은 새벽 시간이나 잠 자기 전에 차분하게 10분이라도 읽으면서 자신의 생활에 녹여드는 것이 아주 중요. 막 열심히 필기하면서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편하게 부담 없이 책을 꾸준하게 읽는 게 중요하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 투자는 하루 이틀 만에 이뤄낼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여.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읽어주는 게 그게 아주 오래 남는겨. 자기 전에 읽었다가 꿈에서도 복습하고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 이해했어요. 말씀하신 것들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능동적 글 읽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 책이나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어떤 의미를 얻을 것인지 늘 생각하며 읽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부동산 관련 책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서적들을 통해 시야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꾸준한 독서가 장기적으로 큰 힘이 된다는 말씀까지 말이죠. 어이쿠 우리 손녀가 할미 말을 떡하니 잘 알아듣네. 그리고 말이여 마지막 얘기인데 잘 들어봐. 이게 가장 중요. 이 투자의 마인드에서 행동은 빠르게 하되 마음은 여유롭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여. 시방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행동은 여유롭게 마음만 조급하다 이 말이여. 투자에서 성과가 하루 이틀 만에 안 나오면 좌절해버리고 본인은 안 된다고 자책하고 그러는 모습을 내가 꽤 많이 봤다 이 말이여. 근데 이게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노력을 하란 말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됐어요.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보고 싶은데 말씀드려볼게요. 부동산 투자 서적 읽는 건 능동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고 장르를 꼭 부동산 투자 서적에 국한할 필요는 없겠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꾸준하게 책을 읽어가며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맞죠? 할머니 오늘 얘기는 제가 꼭 프린트해가지고 벽에 붙여놔야 되겠네요. 좋은 말씀들은 늘 가슴에 새기고 싶어서 어디다 적든 그래야 좋더라고요. 그럼 지금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앞에서 뭐 해야겠어? 검지손가락 딱 하늘로 치켜 들어봐봐. 그러고 오른쪽에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 뭐가 궁금한지 적어놔들어. 시방 할망이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라도 공유해주는 낙으로 사는겨.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겠어. 시원해. 얼른 못들하는겨. 댓글로 궁금한 것들 물어. 할머니 알겠어요. 바로 달게요. 하모 그럼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떡락에 대한 조언을 좀 해볼까나? 또 보자고.